반갑습니다. 심리사주방 마스터 월매입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 지난 6개월 참 분주하고 고단하셨죠? 2025년 을사년에 그 요란했던 역마의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진로를 수정하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분주함을 뒤로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뜨거운 태양인 2026년 병오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운명의 문을 열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 인생의 찬란한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보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2026년을 뒤바꿀 강력한 주문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적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실 2026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2025년 하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전 명리학과 실전 명리가들의 공통된 통찰에 따르면 토끼띠에게 뱀띠해는 역마의 시간이었죠. 환승역에 선 사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 흐름이 11월 해월에 이르러 귀인의 조력으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2월 자월에는 여러분의 능력을 외부에 노출하며 홍보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월 축월은 그 모든 분주함을 실질적인 결실로 구조화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2026년을 그저 화려한 도약의 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전 명리학의 깊은 층위에서 보면 토끼띠에게 병오년은 6햇살이라는 아주 예리한 시험대입니다.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급 커브 구간과 같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진입하면 공든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오년의 5화는 여러분에게 전문성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을 요구합니다. 대충해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래하는 인호술 3합이 여러분의 지지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사주 지지에 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불길이 시작되는 운동성을 가져서 갑작스러운 업무 전환이나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술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뜨거운 열기를 가두어 문서와 권리로 확정짓는 마무리의 기운을 쓰게 되실 겁니다. 또한 12운성 사지에 놓인다는 것은 활동성이 멈추는 게 아니라 육체적 분주함을 멈추고 정신적인 장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2026년에 여러분이 겪게 될 3가지 위기 신호를 말씀드릴 텐데 명리학 용어는 어려우니 제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준비만 하다가 기차 떠나보내는 상황입니다. 사주에서는 이걸 도식이나 탈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마스터님, 저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자격증도 따고 기획안도 밤새서 깎았는데 막상 오픈하려니까 자꾸 겁이 나고 더 완벽해야 할 것 같아서 미루다 보니 옆집에서 제 아이디어랑 비슷한 걸 먼저 내버렸어요. 하는 상황입니다. 병오년의 불같은 의욕을 내 고집과 완벽주의라는 찬물이 확 끼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공을 남에게 홀랑 뺏기거나 나도 모르게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전문 용어로는 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단순히 내 공을 팀장에게 뺏기는 수준을 넘어 내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고 믿는 과신 때문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나도 모르게 에이, 이 정도 편법은 다들 그냥 넘어가는데 뭐 어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 지키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 일단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나중에 채워넣자는 유혹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의 눈을 살짝 가리고 행한 일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서류상의 작은 수치를 조잡하는 것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이 관설의 정점입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열기는 숨겨진 것을 들춰내는 힘이 강해서 남들은 다 넘어가도 유독 여러분은 그 작은 구멍 때문에 큰 둑이 무너지는 법적 분쟁이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그랬다는 항변은 사회적 약속 앞에서는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뼈아프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다 폭발해서 사표 던지고 후회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상관견관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온순하던 토끼띠 분들이 병오년의 불기운을 만나면 갑자기 상사나 회사의 불합리함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있나 싶어 홧김에 쏘아붙이고 사표를 던지게 되죠.
하지만 인성이 무력한 상태에서 던진 대책 없는 독립은 2026년에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주에 병이 있다면 반드시 약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도식에 빠졌든 관설의 고통에 있든 이 위기들을 단숨에 기회로 바꾸는 비방은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서는 활동성이 멈춘 사지의 환경을 역이용해 대체 불가능한 연봉을 쟁취하는 녹사양 합작의 생존 전략, 그리고 내 공로를 비겁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실전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을 진정한 찬란한 봄날로 바꿀 준비 되셨나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해답을 확인하십시오. 자, 앞선 챕터에서 제가 2026년에 여러분이 마주할 3가지 늪, 기차 떠나보내기, 내공 뺏기기, 홧김 사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독약을 보약으로 바꾸는 사지의 반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병우년, 여러분의 운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2운성의 사지라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써서 사지라고 하면 큰일이라도 난 줄 알지만 명리학의 깊은 층위에서 사지는 멈춤이 아니라 극한의 몰입을 의미합니다. 밖으로 쏟아니던 육체적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장인처럼 갈고 닦는 아주 정적인 에너지를 말하죠. 여기서 우리 심리사주방만의 핵심 비방인 녹사양 합작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2026년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최고의 태도는 나는 죽었소 하고 조직의 시스템이나 시장의 매뉴얼 뒤로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불쑥 고개를 내밀어 병우년의 불기운에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정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것이죠. 심리사주 연구의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보면 인성이 과다한 분들은 본의 아니게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는 마음이나 완벽주의에 갇혀 스스로를 공주나 왕자처럼 대접받길 원하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우년의 사지운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리학적 연구 이론에 따르면 인성이 식상을 누르는 구조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오면 나를 낮추어 반기는 마음, 즉 내가 가진 지적 자산을 활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곧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녹사양의 본질은 단순히 조직이 나를 먹여 살려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신적, 지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로 소중한 가족을 따뜻하게 봉양하는 숭고한 책임의식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지의 고통스러운 몰입을 견디는 이유는 결국 내 녹봉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성이 명확할 때 병오년의 불기류는 비로소 여러분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제 사주 원국에 이 글자들이 다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토끼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2026년 병오년을 만나는 순간 이미 사지라는 거대한 환경의 축은 세워진 것입니다. 원국에 녹이나 양의 글자가 없더라도 병오년이라는 세운이나 여러분이 맞이할 월의 흐름에서 이 기운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사지라는 집중의 환경을 베이스 캠프 삼아 운에서 들어오는 녹과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와 합작해낼 것인가 하는 의지가 운의 퍼즐을 완성하고 현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메타적인 열쇠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는 겉으로 화려한 확장을 꾀하기보다 내실과 시스템에 집중하십시오.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장의 수요에 맞춘 결과물을 내놓고 피드백을 수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대접해드려 하기보다 내 전문성으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봉양의 기운을 쓸 때 병오년의 불길은 여러분을 태우는 화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밝은 봉화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의 성공은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몰입하여 가족과 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듯 엎드려 실력을 응축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봉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란한 봄날을 맞이할 토끼띠만의 필승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제가 인성이 과다하거나 무력할 때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말씀드렸죠. 특히 내 소중한 노하우와 공로를 남에게 뺏기는 관설이나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도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리학적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파와 재화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심리사주 연구의 수많은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해보면 2026년 병5년에 크게 도약하는 토끼띠들의 공통점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적 연구 이론에 따르면 인성이 설계되는 환경에서는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나를 대신해 움직여줄 대리인이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를 우리는 합화를 통한 대행 전략이라 부릅니다.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전문적인 아이디어나 지식을 문서화하여 조직의 공식적인 매뉴얼로 등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성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합입니다. 내가 직접 상사와 부딪혀 내 공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상사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획과 연구라는 사지의 전문성에 집중하고 마케팅이나 영업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시스템에 대행을 맡기십시오. 나의 인성과 타인의 식상이 만나 합화를 이룰 때 도식의 위험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식은 비로소 거대한 수익 창출의 엔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세의 흐름이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타협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위기를 내 실력으로 직접 잠재워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재화의 기술입니다. 심리사주 연구의 임상 결과를 보면 병5년의 강한 식상 기운이 나를 압박하는 관제수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 관살로 다가올 때 이를 역으로 이용해 내 몸값을 폭등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식신제살 혹은 상관폐인의 원리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절절매는 골칫덩이 프로젝트가 있나요? 혹은 나를 괴롭히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있나요? 2026년 토끼띠 여러분에게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잠재울 수 있는 예리한 칼날이 주어집니다. 이건 안 돼 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독보적인 지식, 인성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결합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남들이 포기한 문제를 여러분이 재화해내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조직을 구원한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위기가 곧 여러분의 몸값을 결정하는 황금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 병5년은 나 혼자 빛나려 애쓰는 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적인 보석을 시스템과 합을 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몰아치는 위기를 내 실력으로 제하여 전설적인 성과를 남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 두 가지 칼자루를 쥐는 법만 안다면 병5년의 불길은 여러분을 위협하는 화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관을 더욱 빛날할 보석의 광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비방들이 모든 토끼띠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63년 대선배님부터 99년 사회초년생까지 각 세대마다 이 운을 받아들이는 그릇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만요. 지금 87년생 정묘생분들이나 75년생 을묘생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은 특히 다음 챕터를 놓치시면 2026년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뺏기는 허망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63년생 개묘생분들에게는 인생 마지막 황금 기회가 숨어 있죠. 자,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나이에 딱 맞춘 단 1분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세대별 운명 맞춤 처방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본격적인 세대별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십성분류는 현대 명리학인 신법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본래의 띠, 즉 년지 본명을 기준으로 하는 고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일간 중심의 십성분류와는 명칭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혼동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띠가 병오년이라는 거대한 환경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63년생부터 99년생까지 각 세대의 천간이 병오년의 불길을 만났을 때 어떤 운명적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취해야 할 핵심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끼띠는 본래 해묘미 목국의 주인공인 을목을 본명으로 삼습니다. 이 을목이라는 뿌리 위에서 여러분의 태어난 해의 천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먼저 99년생 기묘생들입니다. 을목 본명 기준에서 천간 기토는 편재의 기운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 병화, 상관이 들어오면 상관 생재의 흐름이 형성되며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성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나를 보호하는 지혜인, 인성을 치는 제극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눈앞에 큰 이익에 눈이 멀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나 시스템의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간이 임수나 개수인 경우 이 유혹이 더 강할 것이니 사지의 몰입을 통해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은 87년 정묘생들입니다. 을목 본명 기준에서 천간 정화는 식신입니다. 이미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병오년의 병화, 상관을 만나 식상 태과의 환경에 놓입니다. 의욕이 앞서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명리학적 연구 이론에 따르면 넘치는 식상은 관성을 정면으로 타격하여 조직과의 마찰을 부릅니다. 특히 경금이나 신금 일간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흩뿌리는 대신 오직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재화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는 해임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실력을 쌓는 사지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75년생 을묘생들은 본명 을목이 천간에 비견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동료이자 경쟁자가 늘 곁에 있는 환경이죠. 병오년의 병화, 상관은 이 비견들과 함께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형국이지만 그만큼 기력 소모와 에너지 설기가 극심할 것입니다. 특히 간목이나 을목일간인 경우 주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실속을 잃거나 공로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보좌해줄 전문가나 시스템과 손을 잡는 합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성과를 나누며 리더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영리함을 보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계묘생들입니다. 을목 본명 기준에서 천간 계수는 편인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 병오년의 병화, 상관을 만나 상관 폐인의 격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노하우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무토나 기토 일간을 가진 이 경우 이 지혜를 활용해 명예와 실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재성운이 들어올 때 인성을 해치는 제극인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평생 쌓아온 명예와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금기운이 들어올 때 문서 정리를 확실히 하고 지적 자산을 시스템화하는 봉양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평온한 황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 이제 대단원을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2026년 병우년이라는 뜨겁고도 예리한 운명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올라탈 수 있을지 마지막 개운의 비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리사주 연구의 임상 결과를 보면 운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머무는 환경과 심리적 주파수입니다. 2026년은 화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본명인 을목이 이 뜨거운 열기에 마르지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와 금의 기운을 적절히 보충하여 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물리적인 개운법입니다. 여러분의 거처나 집무실에서 북쪽과 서쪽을 청결히 하고 소중히 다루십시오. 북쪽은 휴식과 지혜를 상징하는 수의 방향이며 서쪽은 결단과 결실을 의미하는 금의 방향입니다. 병오년의 불길이 너무 거세질 때 이 두 방향은 여러분을 식혀주고 보호해줄 방패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검정색과 흰색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검정색은 인성의 깊이를 더해주고 흰색은 금생수의 흐름을 도와 여러분의 관성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개운법입니다. 앞서 제가 2026년의 핵심으로 사지의 몰입과 녹사양잡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우년의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의 머리 위를 비출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화려하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오히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 켜두고 자신의 전문성을 벼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죽여 세상을 봉양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줄 것입니다. 특히 관설의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편법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가? 2026년 토끼띠에게 가장 큰 복은 정직과 전공법에서 옵니다.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그 태도가 병우년의 화마로부터 여러분의 공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토끼띠 특유의 영민함에 사지의 몰입과 봉양의 숭고함이 더해진다면 병우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결실을 맺는 찬란한 봄날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지침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서두에 적으셨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인생의 찬란한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운명은 반드시 응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사주방 마스터 월매였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늘 하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